안녕하세요. CNA 선정한 대한민국에서 아름다운 여행지를 소개하는 트래블 디자이너 엉클조입니다. 오늘이 벌써 17번째 시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제가 거의 한 40개 정도를 우리가 살펴봤네요. 자, 그래서 오늘의 그 포인트를 잡을 것은 이제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옥천했고 이번에는 태백산 설경을 중심으로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어떤 테마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일전에 제가 테마를 꽃무른 여행을 한번 집어넣듯이 자주 안 가보셨을 것 같은, 그래가지고 강원도 영월 이 태백산하고 바로 엮어서 한 2박 3일 정도 프로그램을 짜갖고 한번 다녀오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양동에 한옥마을을 한번 살펴봤죠.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태백산, 강원도가 되겠네요.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전라도 쪽으로 좀 호남 쪽으로 많이 기울었었죠. 처음에는 제주도로 갔다가 부산 쪽으로 좀 기울었다가 전라도 쪽에서 한참을 방랑을 하다가 이제 강원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올라온 김에 자주 안 가보시는 곳, 그것을 갖다가 한번 제가 잡아가지고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몇 년 전에 또 영화도 상영된 곳이어가지고 그걸 주제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포인트 태백산 설경입니다. 태백산 설경, 우리나라의 설경, 그 산에서 보는 이 산중 설경, 산의 설경 상당히 이쁘고 아름답죠. 일전에도 말한 그 산중 설경의 최고는 어디다? 네, 대둔산, 대둔산 대둔산은 올라가기가 좋아서 겨울에는 겨울 산행이 참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울 산행 치고 좀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이라 제가 대둔산 설경을 한번 추천을 해드렸고요. 일단 이 태백산 설경, CNN이 주석을 달아놓기는 마운틴 컨트리, 역시 대한민국은 이 한반도는 산지가 70%라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왔죠. 그래서 그런지 역시 CNN 작가도 그렇게 써놨네요. 완전히 산의 나라. 그렇죠? 여기서 지금 보이는 이미지도 그냥 완전히 그냥 산으로 지평선을 만든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태백산 설경을 한번 보러 가시는 것도 눈 올 때 겨울에 한번 날 잡아서 다녀오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래서 하루 코스로 여기를 한번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이쪽으로 한번 넘어와 보십사 하고, 제가 영화 이미지를 하나를 이렇게 갖고 와봤습니다. 이거 영화 이미지인데 이게 누구죠? 이 관상이라는 영화였었는데 앞에 정면으로 보이는 이정재가 역할을 맡고 있는 뭐죠? 이게 수양대군이죠. 수양대군 하면 생각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예, 단종이죠, 단종. 그래서 단종의 어떤 삶이 녹아내리고 한이 서려져 있는 강원도 영월 정년포라는 데를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 태백산 국립고지에서 우측에 보시면 태백산 국립고지에서 강원도 영월은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한번 시간 내서 여기를 한번 청년포를 다녀오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청년포가 어떤 곳이냐? 청년포가 단종이 쫓겨나서 수양대군에 의해서 쫓겨나가지고 살았던 강원도 영월에 있는 어떤 어사가 있는 이게 섬도 아닌 것이 섬처럼 생긴 곳이죠. 청년포입니다. 그래서 단종이 어느 정도면 이 12살에서부터 15세 중학생이죠. 중고등학생이 했었으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이런 시도 많이 남겨놓고 그랬던 건데요. 더군다나 광풍원이라는 데서 있게 되면은 시도 많이 남겨놓은 곳이 있었는데, 여튼 이 단종의 애살달 간직한 청년포입니다. 여름 풍경과 이 겨울에 싸늘한 그런 풍경을 한번 이미지를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들어가실 수밖에는 없어요. 여기는 배를 타고 들어가실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이 청년포에 들어가시게 되면 단종이 기거했던 어가를 우리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복원을 해놨습니다. 단종이 그때 복원을 해놨었고 한 바퀴 이렇게 둘러보시면 단종이 얼마나 저기 했나 좀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뒤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일명 관음성, 단종의 생활을 보고 단종의 울음을 들었던 일명 우리 이제 붙였죠. 볼관자 소림자 해가지고 관음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종이 한번 느꼈던 것들 이렇게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그리움 같은 거. 그래서 그에 올라오시면은 부인의 전 부인 정송환을 바라보는 노산대와 이 노산대와 그리움의 도를 쌓은 이 망향탑, 한양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리워했을까요? 혼자 살면서. 그렇죠. 그러한 하늘을 한번 느껴보는 이런 투어도 요즘에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고 꼭 즐거운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 이렇게 혼자 다니면서 한번 이렇게 느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단종 사역을 맡은 관풍원입니다.
이 관풍원도 있고 거기서 이제 사살을 했죠. 단중에 유백길에 이제 그 단중에는 이 영월에서 또 몇 가지 볼거리가 같이 있어요. 방금 드렸던 건 청년포와 더불어서 청년포야 반나절 코스면 끝나겠지만은 그 오후에 코스를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 청년포만 보게 되면 조금 저기 하실 것 같죠. 무거울 수도 있겠지만은 그 주변에 또 보실 만한 게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단종이 유백길에 지었던 선돌, 이 선돌이죠. 마치 단종이 신선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가지고 신선함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겨울이 또 이 강이 뒤돌아간 청년포처럼 뒤돌아가기 때문에 아주 겨울의 설경도 참 아름다운 곳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이 단종이 거기서 관풍원에서 사살을 받고 죽었는데 이때 당시에 아시다시피 그 왕에서 완전히 평민으로 다운되죠. 노산군으로. 그래가지고 묘 자체도 없었던 건데 강원도 영월군의 호장, 뭐 수령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소장인 어몽도라는 사람이 그 단종의 시신을 찾아서 제대로 매장도 안 해놨었거든요. 단종의 시신을 찾아서 이동하던 중 사슴이 놀던 자리에 사슴이 있다가 갑자기 사라지면서 그 자리가 눈이 없을 거 아닙니까? 한겨울에 눈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가묘를 했었죠. 그리고 어몽도는 자기 식솔들을 끌고 영원군을 뭐 탈출이라 그래야겠죠. 아무래도 저기가 두려워가지고 강원도 영월을 떠났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몽도라는 사람이 단종의 시신을 추려서 가묘를 만들어놨었죠. 그러다가 숙종 때 노산대군으로 끌어올리고, 그렇죠. 처음엔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유림들이. 그렇지만 숙종 때 특명으로 노산대군으로 지칭을 하고 되고 릉을 만들게 되며 영조 때 정릉에 비를 세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형태는 중종 때 만들어놨던 거죠. 여튼 그 참 슬프게 참 그 하늘 느낄 만큼 이렇게 삶을 살아간 단종에 한번 이렇게 발자취를 반나절 동안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 뭔가 사람한테 좀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이렇게 느껴보시는 투어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투어가 이제 다 끝나고 나시면 여기 한번 가보십시오. 선암마을. 이 선암마을입니다. 완전히 이게 한반도죠. 한반도처럼 돼 있는 이런 곳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이미지를 볼 때마다, 여기를 볼 때마다 꼭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하와이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와이 가시게 되면 한반도 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한반도예요. 그렇죠. 이 하와이에 가시게 되면 전망대에서 딱 보면 이 우측에 보면 우측에 그 좌측에 그 상단의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하와이 그림을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하와이에서 보게 되면 한반도의 그 지형이 나타나서 한반도 마을이라 그래서 관광객들을 모시고 안내를 해드렸던 것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저기 갈 때마다 저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지만 어찌됐건 이 선암마을도 신기하다. 그래서 여기는 그 내비게이션에 오간대 정만대라고 치고 가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그냥 한반도 여기를 보실 수 있는 이 전망대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선암마을을 또 보시게 되고, 또한 그 영월에 보시게 되면 복례산이라고 있어요. 복례산에 별마로 천문대까지 올라가는 이 차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 올라가셔도 되거든요. 편하게 전망대 올라가셔서 또 한번 내려다 보시는 영월군을 갖다 쫙 아주 전망 좋습니다. 여기 가서 이건 보고 내려오시는, 그러다 별까지도 관찰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사진들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 우리나라 최초의 그 동강에 가시면 사진 박물관이 있어요. 강원도에 동강 사진 박물관, 여기 또 사진 박물관 최초 여기서 보실 만한 거리가 제법 됩니다. 그리고서는 우리나라의 그 영월, 저번에 그 무주의 그 섭다리처럼 마찬가지로 강원도 영월에도 이 섭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섭다리도 한번 건너 보시면서 어찌 보면 단종의 하늘 한번 같이 또 느껴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메타세카의 가로수길이 그 섭다리하고 연결돼 있어요. 이 섭다리를 지나서 가게 되면, 이 섭다리를 지나서 가잖아요. 이 섭다리를 지나서 쭉 가면은 그게 이 메타세카의 길이 같이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한 바퀴 도시는데 그거 한 1시간 정도 채 안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도시게 되면 하루 코스가 청년포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선암마을로 해서 전망대 이렇게 해서 하루 풀 코스 정도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태백산 설경을 보시고 이쪽으로 넘어서 이렇게 보시면 2박 3일 코스로선 나름 괜찮지 않을까 보이는데, 혹시나 시간적인 여유나 가실 때 오실 때 한번 또 들려볼 만한 곳이 여기가 있습니다. 이건 가실 때 어디냐, 이
김삿갓 아시죠? 과거에 장원급제한 방랑시인 김삿갓 이런 김병현인데 조상의 욕을 보인 것이 부끄러워서 방랑시인이 되었다는 말인데 과거에 그 급제했을 때 썼던 그 시가 있었는데 시가 그 할아버지가 홍경련의 난 때 아시죠? 홍경련 난 때 그 투항을 했다 해야 되나? 반항군 세력에 투항한 것을 보고서는 그 뭐죠? 비난하는 시로 장원을 했죠. 근데 그것이 이제 할아버지였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저 부끄러워가지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돌아다니는 방랑시인 김삿갓이 되었다는 거죠. 이 김삿갓의 그 묘를 보게 되면 참 그 동생이란다 아들이 이 김삿갓이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아들이 그만 강원도 영월로 오시라고 그랬지만은 안 오고 그래도 그 뿌리치다가 결국엔 전라남도 화순에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아들 김익균 씨가 그 아버님의 시신을 가져와서 이 강원도 영월에 묘지를 만들었던 것이죠. 하여튼 여기서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강원도 영월에서는 이 김삿갓을 해가지고 슬로우 시티를 진행하면 김삿갓 유적지가 있어요. 여기도 한번 갔다 오시면 그 유적지에서 또 나름대로 시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원도 영월에 나름 먹거리도 괜찮죠. 빠지지 말아야 될 것들. 특히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곤드레 나물밥, 콧등치기 국수라든가 메밀전이라든가 다음에 닭강정. 의외로 강원도 영월이 먹을 것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같이 즐기면서 2박 3일을 잘 조율 있게 짜신다라면 괜찮은 여정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정을 계속 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40번째로 이제 랭킹이 올랐다. 일전에 잠깐 소개해드렸죠. 양동의 한옥마을입니다. 그래서 500년 서울이 멈춰 있는 마을이죠. 과거와 현재가 같이 있는 이런 마을에 가서 한번 또 살펴보시는 거죠. 근데 이거 이제 40위에 랭킹 됐으니까 일전에 이제 여기는 어디랑 같이 가는 게 좋겠다. 네, 경주 방문하는 코스를 잡았을 때 가는 날 오는 날 내려가시는 거나 올라오실 때 같이 잠깐 들려서 반나절 코스에 집어넣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나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 찰스 황태자와 반기문 방문으로 해서 더더욱 많이 알려진 곳이기도 하죠. 자,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